자, 오늘 수업 베젤 세팅, 우리가 이제 이중태 난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중태 난집. 베젤 세팅 수업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고 오늘 세팅 방법 중에서 베젤 세팅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젤 세팅은 캐보션 형태의 베젤 세팅이 있고 패시트 형태 베젤 세팅 모양이 좀 따로 있습니다. 캐보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가 보통 캐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패시트는 평평한 면이 있는 스톤, 그죠? 보석을 패시트 보석이라고 됩니다. 그러면 캐보션 형태에 맞는 베젤 세팅 방법이 따로 있고, 패시트 형태에 맞는 베젤 세팅 방법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캐보션 형태는 측면에서 보면 난집을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 스톤이 못 내려오게끔 판을 하나 대고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눌려서 이렇게 세팅을, 그죠? 이렇게 세팅을 잡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보통 캐보션 형태의 이중태 난집이라 하고, 패시트는 조금 다릅니다. 패시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닥에 이 스톤을 못 내려오게끔 하는 게 없고, 이 부분을 깎아서 거드를, 그죠? 우리 항상 세팅은 거드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이 거드를 잡는 이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을 가해서 세팅을 하는 방법이 패시트 형태의 베젤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보션 형태의 베젤 세팅을 만드실 때는 음판 두께도 다르요. 음판 두께. 음판 두께는 0.8 정도에서 뭐 0.7mm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패시트는 나중에 이렇게 난집을 만들고 나서 이 중간을 이렇게 파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중간 홈을 파내기가 어렵어요. 보통 1mm 이상 정도는 하셔야 해요. 1mm. 그래서 캐보션 형태의 어떤 스톤을 여러분들이 베젤 세팅을 하시려면 음판 두께가 0.8, 0.7 하셔도 상관없는데, 패시트 형태의 여러분들이 베젤 세팅을 하시려면 음판 두께는 1mm 정도 되어야 나중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파내겠죠. 이런 모양, 그죠? 너무 얇으면 파낼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위에 사진과 같이 집을 만든다 이렇게 실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투명도, 보석의 투명도에 따라서 빛이 많이 들어가서 휘광성을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휘광성을 좋게 하려면 빛이 많이 들어가는 세팅 방법을 선택을 했었잖아요. 남발, 그죠? 남발 세팅 이렇게, 그죠? 빛이 많이 들어가죠. 사방팔방으로, 그죠? 근데 지금 캐보션 형태의 이제 베젤 이중태 난집은 색이 있는 보석이 있잖아요. 유색. 그리고 투명도가 TL 이하 있잖아요. STL이나 O나 이런 스톤은 빛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휘광성하고 뭐 내부 전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톤은 그냥 감싸면 되니까 이 남발 세팅보다는 이런 이중태 난집 세팅을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젤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한번 설명.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지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탁 한다고 봅시다. 세팅을 하는데, 뭐 이쪽 부분에 스톤을 이렇게 고정을 하려면 이 두 개를
이 반지를 뭔가가 잡고는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지라는 것이 무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떤 쇠 바이스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바로 고정을 하면 이 자국이 생깁니다. 이 자국이 생겨요. 그럼 또 일이 많겠죠. 왜냐하면 세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최고 마지막 작업이잖아요. 땜 작업하고 줄질 작업도 하고 마감 작업까지 이게 마감 작업이라는 것은 우리 광택 작업이잖아요. 그죠? 광택 작업. 이 작업까지 한 후에 세팅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마무리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팅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반지를 고정할 때 바이스에 바로 고정시켜 버리면 바이스라는 게 보통 세잖아요. 이 자국이 생긴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반지 안쪽에 이렇게 딱 넣어서 이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힘을 가하면 이 부분이 벌어져요. 그래서 반지를 고정해서 이 플라스틱 부분이 바이스를 고정하게끔, 그죠? 여기 있는 바이스 있죠? 바이스 고정하게끔 하면 반지에는 아무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난발 세팅할 때 여기 말씀드린 세팅 집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힘을 이제 한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양쪽에서 가는 힘, 세팅 집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망치. 세공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망치 종류를 좀 다르게 갖고 계셔야 돼요. 드릴 작업할 때, 그러니까 천공 구멍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펀칭 작업을 할 때는 뭐 아무 망치를 써도 상관없지만 어떤 반지에 힘을 가하는 망치를 할 때는 이 망치 이 부분이 깨끗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뭐 펀칭할 때도 쓰고 뭐 못 박을 때도 쓰고 이래 버리면 여기 자국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가끔 언 부분에 나무 망치로 가해 가지고는 형태가 유지가 잘 안 될 때 이 쇠망치를 가끔 쓰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와 있으면 반지 이쪽에도 자꾸 이렇게 흠이 생겨요. 그럼 광을 냈는데 또 흠이 생기고, 이런 이유는 이 망치 자국 안쪽 부분에 흔적이 많아서 그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치를 사용하실 때는 종류를 몇 개 갖고 계셔야 돼요. 펀칭 작업할 때 쓰는 망치하고 표면을 형태를 두드릴 때 쓰는 망치하고, 그 다음에 표면의 질감을 표현할 때 망치 한 3개 정도를 다르게 갖고 계시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게 핸드피스 바입니다. 핸드피스, 그죠? 우리가 폐싯 보석의 이중태 난집 작업할 때 제가 아까 홈 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쓰는 핸드피스 바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도구는 이제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보션 형태 보석의 베젤 세팅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보석의 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석의 지름. 캐보션 베젤 세팅은 측면에 봤을 때 스톤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쏙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봤을 때 이 안찌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찌름이. 이보다 바깥에 있는 형태를 만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안쪽으로 쏙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안찌름으로 어떤 지름이 나와 있을 때는 계산법이 음판 두께를 더합니다. 이 자리에서 더해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3.14 하면 길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둥글게 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캐보션 스톤이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돼요. 그죠? 쏙 들어가는 원 기둥이 만들어지겠죠. 기둥. 자, 그런데 안찌름이 주어졌을 때는 음판 두께를 더하는 거와 곱하기 3.14는 수학 공식이죠. 수학 공식.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준비된 음판이 1mm라고 저는 이제 가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 버냐킬레파서의 약간의 오차도 있어서 1.1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주어진 재료를 이렇게 말다 보면 약간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만 상태에서 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댐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캐보션 형태의 스톤을 넣어 보셔야 돼요. 예. 딱 넣어 보시고 쏙 들어간다 하면 댐을 하시고, 안 들어간다 하면 다시 덧붙이든가, 너무 많이 남는다 하면 이게 또 줄여야 돼. 댐을 다 하고 나서 너무 헐렁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일이 더 많아요. 또 잘라야 되잖아요. 또 자르고 또 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붙여놓고 댐하기 일보 직전에 스톤을 넣어봐서 쏙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댐을 하시면 돼요. 그죠? 댐 작업하는 같은 경우는 남발 작업하면서, 그 다음에 텐션 작업하면서, 그냥 반지 작업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연습만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약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반지에 맞는 난집을 만들었다면, 캐보션 형태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밑에 빠지지 않게끔, 그죠? 빠지지 않게끔 판을 대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댐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반지에다가 이렇게 댐을 딱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댐을 하실 때 여기 이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두께를 두 개를 잡고 이렇게 댐을 하셨다. 그죠? 그러면 불꽃은 여기에만 갖다 대면 돼요. 한쪽에만 갖다 대면 엄연히 얘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발갛게 때문이 되는 형태의 어떤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다른 데는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꽃은 A와 B를 댐하면 같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불을 주셔야 돼요. 예, 똑같은 거는. 그러면 이게 때문이 쫙 흐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반지와 같은 경우는 A와 B가 두께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러면 두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한쪽은 굉장히 늦게, 한쪽은 굉장히 빠르게 열이 올라간다. 때문이 되기 위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앞에서 해왔던 것 같이 이 부분과 A와 B의 중간 부분에 열을 가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난집은 빨갛게 되고 반지는 하얘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게 때문은 자기가 여기 놓고 때문을 기다리면 때문은 난집에만 붙지 반지에는 붙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때문은 열이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깨끗하고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A와 B와 같이 두께와 크기가 다른 어떤 재료를 여러분들이 매몰제, 은댐을 가지고 댐을 하려면 두께가, 크기가 큰 쪽에 먼저 불꽃을 주셔야 돼요. 네, 불꽃을 주시면 얘가 천천히 열을 받다가 어느 정도 하얗게 됐다가 빨갛게 되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은 불꽃을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네, 불꽃을 이쪽으로 잘 옮기면, 난집은 작고 두께도 약하기 때문에 금방 열이 같이 동시에 받거든요. 그러면 댐은 이렇게 예쁘게 따라 흐를 것이다, 이런 얘기. 불꽃은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더라도 도톰한 불꽃, 작지만 좁빗한 불꽃은 굉장히 세다, 강하다, 강한 불꽃이에요. 이는 강한 불꽃. 네, 사용하면 안 돼요. 큰 불꽃이라도 크고 도톰한 불꽃을 써라. 네. 크고 도톰한 불꽃, 파란 불꽃을 쓰면 때문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데, 작은 불꽃, 이렇게 가느다라고 작은 불꽃을 쓰면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언제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품은 빨리 녹게끔 되어 있죠. 네, 빨리 녹.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댐을 다 하고 나면, 세팅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최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세팅이다. 그죠? 줄질 작업하고, 거친 줄, 고운 줄 작업하고, 마감 작업을 통해서 광택이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측면에서 딱 보면 이렇게 딱 돼 있겠죠. 자, 스톤을 이 안에 쏙 넣습니다. 그렇죠? 딱 넣어요. 자, 앞에 말씀드린 이 세팅 집게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 위쪽을 강하게 누르시면 안 되고, 중간 정도에 있는 스톤이 되어져 있을 만한 부분에 먼저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양쪽으로 먼저 힘을 가하고, 두 번째로 이쪽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45도로 힘을 갑니다. 지금 1, 2, 3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아래쪽에 꽉 물린다 라는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작업이 끝나면 이제 위쪽을 여러분들이 세팅 집게로 튕겨 올리듯이 작업을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난집을 감싸게 됩니다. 난집을.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보석은 경도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서로 문지르는 어떤 데서는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충격에는, 인성에는 굉장히 약해요. 탁 건드리면, 충격감에 딱 갈라지는 스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 집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힘을 가해서 탁 튕겨 올릴 때 이 세팅 집게가 세기 때문에 보석에 안 되게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세요. 자, 그 작업이 이렇게 딱 끝나면,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대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힘을 가해서 이렇게 팔은 내려가 있지만 보석과 보석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밀착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0.8 또는 0.7 음판 두께로 했지만 세팅 집게로 이 난집을 보석에 밀착시키는 것까지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우글쭈글쭈글 합니다. 왜냐하면 세팅 집게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이리 찍고 하기 때문에. 안쪽을 보면 이 정도 또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기 있는 난집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껍기 때문에 더 이상 세팅 집게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줄질 작업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이 울퉁불퉁한 것을 원으로 예쁘게 만든다는 기분으로 줄질을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얇아집니다. 얇아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쓰셔도 되고, 이런 정으로 망치를 한 거의 90도로,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90도로 망치를 가지고 콩콩콩 치면 이 음판이 아까는 0.7이라면 한 0.5 정도 되어 있을 거거든요. 줄줄이 했으니까. 그러면 콩콩콩 치면 이제는 더 밀착 되게 스톤을 꽉 잡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해 주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딱 만들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매끈해요. 근데 룻배 있죠? 10배 확대경. 이 확대경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줄질로 되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일반 쇠는 아니에요. 탄소 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보석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보석에 가까이 줄질을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수술용 칼 있죠? 메스. 이 칼로 종이 자르듯이 살짝 자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쁘게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예쁜 캐보션 형태의 베젤 세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패실 형태 보석의 이중태 난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캐보션 형태는 스톤이 이렇게 안에 쏙 들어왔잖아요. 그죠? 쏙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이 스톤이 여기 반 걸쳐져야 되거든요. 반 걸쳐져야 돼요. 반 걸쳐져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는 법이 또 틀려요. 아까는 안찌름에 쏙 들어와야 되니까 안찌름에다가 플러스에 음판 두께를 더했잖아요. 더하니까 얘네 쏙 들어왔잖아요. 곱하기 3.14. 이번엔 반 걸쳐야 되기 때문에 안찌름에다가 음판 반 두께 있잖아요. 아까 이게 1mm면 이거 0.5를 더해서 곱하기 3.14 하면 길이가 나오겠죠? 길이를 이렇게 만다고. 이렇게. 예쁘게 만다고. 자, 예쁘게 이렇게 만다고. 그리고 나서 아까 캐보션 형태의 보석도 제가, 이건 수학 공식이고 여러분들이 1mm를 했지만 아까는 0.8이었고 이거는 0.8 두께였고 이거는 1mm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mm 이상. 그러면 수학 공식 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길이를 해서 말았지만 크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스톤을 이렇게 얹어보라고. 이렇게 얹어. 그래서 딱 반 정도 걸린다 하면 그대로 땜을 하시면 되는데, 바깥쪽에 걸린다 또는 안에 너무 들어간다 하면 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번 얹어 보셔. 땜 다 해놓고
반지까지 땜 또 다 해놓고 스톤을 얹었더니 안 맞다. 그럼 이거 또 떼야 되잖아요. 그죠? 난집 처음에 땜하기 전에 얹어봐라. 왜냐면 계산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차가 생길 수 있는 항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반지 위에 땜을 하겠죠. A와 B를 땜을 합니다. A와 B를 땜할 때 제가 주의사항은 말씀드렸고, 줄질 작업하고 마감 작업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딱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톤이 이렇게 딱 걸쳐지게끔 난집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반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홈을 파야 되는데, 이게 아까 설명한 핸드피스 바 있잖아요. 핸드피스 바. 크기가 다르죠? 그러면 이 핸드피스 바로 이 부분을 이제 깎으셔야 되는데, 핸드피스 바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깎으면 이런 식으로 안 깎여요. 이렇게 깎입니다. 이 부분을 더 깎아내면 스톤이 속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위에서 봤을 때 스톤이 이 테두리에 걸려서 안 내려가고 있는 건지, 테두리는 다 빗는데 밑부분이 모자라서 안 내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냥 얹어보고 안 내려가면 그냥 가쪽으로 계속 파고 있으면 이 부분 또 얇아지면 세팅하기 어렵거든요. 위에 얹어봤을 때 어느 정도 파고 얹어봤을 때 스톤이 여기 와서 대여서 안 내려가 있으면 이 부분을 깎으셔야 되는 것이고, 가쪽은 다 헐렁한데 안 내리고 오면 이 아랫부분을 깎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깎으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깨끗이 깎아주면 또 스톤이 속 내려가거든요. 이 부분 깎을 때는 여러분들 작은 거 가지고 작은 핸드피스 바우로 이 부분을 깎으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내려가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캐보션 형태의 이중태 난집과 같이 아랫부분 먼저, 그죠? 아랫부분 먼저 한번 찍고, 대각선으로도 찍고, 이쪽으로도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는 위쪽으로 똑같이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하시면 위에서 보면 쭈글쭈글 할 거다. 세팅 집게로 할 때는 쭈글쭈글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줄질로 예쁘게 한다는 느낌으로 줄질 작업을 딱 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정으로 콩콩콩콩콩 두들리면 이렇게 더욱더 안착이 돼서 예쁜 패킷 형태의 이중태 난집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캐보션 형태의 이중태 난집, 그죠? 유색을 갖고 있고 투명도가 떨어지는 보석, 또는 투명도가 있더라도 패킷 형태의 보석을 난집 형태로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캐보션 형태의 난집은 음판 두께가 0.8만 되어도 잡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런 난집을 만드는 공식은, 그죠? 공식은 안지름으로 우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보석의 지름에다가 바로 플러스 음판 두께에 곱하기 3.14 하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그럼 그 길이를 이렇게 또르르 말면 난집이 형성되는데, 땜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스톤을 얹어 보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계산이고, 여러분들이 할 때는 버니아킬레페스의 오차도 있고 말았을 때의 오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댐을 하기 전에 열어봤을 때 쏙 맞다, 헐렁헐렁하지도 않고 쏙 맞다 하면 댐을 하셔야 돼요. A와 B를 댐을 하게 되죠. 반지 위에 이제 난집을 댐을 하게 되면 반지보다 난집이 훨씬 작고 가늘기 때문에 반지 그냥 댐하듯이 위와 아래에 동시에 불을 주면 반지는 하얀데 난집은 빨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난집에만 때문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을 때의 댐하는 방법은 큰 것 쪽에, 두께가 두꺼운 쪽에 열을 먼저 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올랐다 싶으면 작은 거와 큰 것의 중간 정도의 열을 주면 자연스럽게 댐이 돼요. 그리고 캐보션 표실 형태는 1mm 정도의 음판 두께를 사용을 해서 홈을 깎으셔야 돼요. 그죠? 홈을 핸드피스 바로 홈을 깎을 때 가쪽에 대어서 안 내려가고 있는지 안에 쪽이 안 내려가는지를 상세히 보고 나서 천천히 깎아내요. 너무 깊게 가쪽에 대어서 안 내려갔는데 너무 깊게 해버리면, 우리가 항상 난집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스톤 길이를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빠져나와 본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스톤이, 그죠?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또 일이 두 번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예쁜 보석을 베젤 세팅 형태로 세팅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베젤 세팅 가지고 다음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팔찌 잠금 장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텐션 세팅하고 조각 세팅하고 남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베젤 세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댐 연습이 되었다라고 보고 조금 더 작고 정밀한 거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